네, 오늘부터 나우경제TV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함께하게 된 김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장이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그냥 하루에 이제 한 달의 첫 거래일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새학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 장이 안 좋으면 또 마음고생 많이 하실 텐데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도 다행입니다. 오늘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 보자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겠죠. 슈퍼사이클이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쭉쭉 나가야 되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아주 살짝 좀 주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고 하는 양상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2차 전지 뭐 이렇게 반도체 좀 약했다면은 괜찮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유가 관련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뭐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양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잘 짚어주셨는데 중국 양해와 관련돼서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네. 뭐 골든 센츄리라든가 CKH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건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시장은 금요일 시장과는 완전하게 그쵸. 극명하게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금요일 날 굉장히 조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굉장히 하락폭이 컸던 장이라면 네. 오늘은 그 반대로 단기적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 성향을 보이고 있고 기관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매수 성향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마 시장이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난주에는 한 이틀 정도 하락했다가 하루 정도 올라왔다가 이런 양상이 조금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오늘처럼 장이 좋은 날 개인들이 무조건 팔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최근에 들어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 성향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금 올렸다 좀 오르면 이제 네. 팔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흐름을 못 잡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장기 투자를 안 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00포인트부터 계속 장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이 크게 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주식을 쭉 해오면서 주식에서 돈을 벌으셨냐, 돈을 잃었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최근까지는 벌은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분들보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런 분들이 생길까?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분들이 생길까요? 변동성을 못 참아서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변동성을 못 참으니까 손실 구간에서 던지고 또 막 올라오면 이익 구간에서 다시 사들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떨어지면 또 손절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주식은 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3,000포인트 부근에 와 있어도 개인 투자자는 번 게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네, 네. 뭐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작년에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올해부터는 무조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지인들도 한두 달 만에 결국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올해는 무조건 단기 투자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정보다 누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보다 아니다. 공부해야 된다. 뭐 이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수급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주식 분야에서의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한 가지를 딱 꼽자면 저는 심리 같아요. 그렇죠. 네, 심리 정답입니다. 싸움.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니 2,000에서 3,000을 올라올 동안 그리고 뭐 사실은 거의 1,4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밀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찌됐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밀었다가 1,400에서 지금 3,000을 넘어왔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산이 2배 이상 된 게 없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심리전에서 밀렸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차익을 했거나 제대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갈아타질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실은 이 전 방송사 우리 최유빈 앵커도 있었고 그 전 방송사에서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게 DNA 링크였어요. 사실은 네. 그때가 3,000원대 부근에부터 강조해서 5, 6,000원대까지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35,000원을 간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물론 우리도 2만 원 이상에서는 방송에서도 조차도 계속 차익을 보내드렸고 차익하셔야 된다. 지금 이 이상은 까치밥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수 2만 원만 딱 잡더라도 뭐 6천원에 들어갔다 치자고요. 2만 원만 잡더라도 3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또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냐.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오는 구간 족족 팔아. 네. 예, 팝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실제로 이게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뭐 저희가 지금 뭐 조금 편한 방송이잖아요. 네. 뭐 소심탄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 DNA 링크로 제가 한 80억을 넘게 벌었어요. 정말요? 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장기를 쥐고 갔으니까 그렇게 번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로 제가 한 30억을 넘게 벌었어요. 거의 40억 가까이 벌었는데 그래 따지면 이게 훨씬 장기 투자가 유리했던 장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네요. 그쵸. 근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요 중간에 다 팝니다. 맞아요.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뭐 그런 SK 하이닉스도 예전에 2만 원대 제가 이거 5만 원 가면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조금 변동이 생길 때마다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조금 뭐 선생님 이러고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선생님 이러고 전화해서 이제 통화를 막 하다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잖아요. 예병군 씨! 이랍니다. 그죠? 예병군 씨! 나중에 예식할 그런 대세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할머니가 전화. 오늘 팔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아니요, 이거 들고 가시려고. 내가 5만 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예, 하고 전화 끊습니다. 그 다음 3만 원 떠올라면 또 전화요. 오늘 팔아야 됩니까? 이래 또 전화요. 아니, 내가 5만 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이래 얘기하면. 계속 3만 1,000원, 3만 2천 원 전화 옵니다. 가다가 언제부터 전화가 났느냐? 3만 3천 원 때부터 전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하셨구나. 뭐냐면 팔았다니. 예. 작년에 우리가 카카오도 계속 30만 원 안 가면 못 받겠습니다. 35만 원 안 가면 못 받겠습니다. 2번을 바꿨어요. 네. 그다음에 35만 원 딱 올라오고 나서는 차익 한번 하십시오 하고 30만 원대 다시 내려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45만 원 안 가면 제가 못 받겠습니다. 와. 그 45만 원 넘어갔잖아요. 지금 50만 원 됐잖아요. 과연 들고 계신 분 몇 분에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기 투자가 답이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매일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클릭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못하죠. 근데도 이분들은 마치 선수인 마냥, 그죠? 내가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이상 나는 선수인 마냥, 이래 막 붕 떠 계시죠. 그러다 보면 계속 중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노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0원, 600원대부터 얘기드렸고 4,000원대도 얘기됐는데 과연 지금 7,500원이 지금 넘어가 있는 지금 7,800원이네요. 7,800원이 넘어가 있는 이 시점에 누가 지고 있겠느냐? 저는 지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2만 주 이상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를 계속 중간에 차익하시는 분들이 생긴다. 이거는 뭐에 관계된 얘기냐? 정보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에 관계된 얘기예요. 결국은 심리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거나 돈을 벌어도 시장 대비에 못 벌었거나 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심리를 먼저 뜯어 고치셔야 돼요. 이거 안 뜯어 고치시면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성향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급락장이 나와도 단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3,200포인트가 와도 자리가 나와요. 3,300이 가도 자리 나옵니다. 3,500 간다고 자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그거는 매번 지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단기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냐. 시장 급락 나올 때는 아무리 단기적으로 차트상 완벽해 보이고 다 완벽해 보여도 빠지거든요. 네. 그때는 못 견디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 뭐 지금 오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지금 이제 뭐 웰바이오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지금 GTG 웰리스는 얘기 드리고 나오니 갑자기 급등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내가 단기적으로 차익하고 나오느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심리를 굳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차이인 것 같고 LG 이노텍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뭐 30만 원 안 가면 옷 벗겠다 했지만 과연 그 30만 원까지 들고 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기를 알면은 기다릴 텐데 그쵸. 그걸 사실 누가 콕 집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심리 이게, 정말 이게 심리 그건 싸움인 것 같아요. 같아요. 심리 싸움에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이걸 연애와 좀 비슷하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요. 외모상으로 훌륭해, 그죠? 외모상으로 훌륭하고 사람 목소리도 좋아.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좋아. 그래서 이제 초이스를 했어요. 어찌 됐든 이 남자를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혹은 이 남자하고 한번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이게 사랑의 콩깍지가 이렇게 딱 덮어 씌일 때는 그게 단점들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기 시작하면 쟤는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나? 왜 아침에 전화가 안 돼? 그쵸. 이거부터 시작해서 얘 좀 게으른 거 아니야? 내가 고생하겠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애가 시계 명품을 왜 차고 다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안 보여요. 드는 것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상 부분들이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심리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유하고 할 수 있겠냐?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지만 손절을 칠 거예요 아마. 그죠? 손절 어느 선상에서 그렇게 손절.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손절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심리상으로 처음에 주식을 접근할 때는 이 회사만큼 더 좋은 회사가 안 보여. 이렇게 완벽한 회사가 있어 이러고 접근을 해요. 했는데 접근하고 보니까 주식이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왜 꾸준하게 오르지를 못해. 이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팔고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막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치고 갈아타겠죠. 근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휘되는 순간 주가는 모소 대나무처럼 확 갑자기 확 성장하는 섹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리상으로 흔들리는 구간을 지나야 확 성장하는데 이 구간까지가 참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듯이 매력적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 구간만 떨어지면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얘기했었어요. 내가 LG 이노텍은 확실히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20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면 사겠다. 얘 대표 내가 한 10억치 내가 지를 자신이 있다. 얘 대표 말 듣고. 그래서 제가 20만 원 밑으로 최근에 빠졌잖아요. 전화 안 했어요. 혹시 10억치 매수하시나요? 전화해봤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아니요. 안 했어요. 못 한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빠지면 주식의 심리상 빠지면 그쵸. 불안해지고 네. 더 빠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사야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반등 오니까 그럼 오늘 후회하겠죠. 그때 그쵸. 사요. 그래 금요일 날 찔렀어. 그래 내가 본 게 정확하다니까. 지금 이제 내 얘기는 빠집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간에 그래 봐 내가 본 게 정확하다니까 20만 원 밑으로 빠지면
10억 지는 게 맞았어요. 아, 내가 본 게 정확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게 된 거죠. 본인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종목에 대한 이제 근거 없는 근자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아유,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막 지릅니다. 막 질렀다가 이제 다시 찾아오죠. 내가 최근에 손실 많이 봤다. 뭐 이러면서 내가 이 경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김난희 전문가가 잘 짚었는데 단기적인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굉장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여기 있는데 이 얘기가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그쵸,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그 반도체 빅사이클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 힘든 구간이 나오죠. 왜냐하면 코아시아를 우리가 오전에 잠깐 짚었는데 이 코아시아도 그때 7,000원 가까이 빠졌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코아시아만큼 내년이 좋을 회사가 없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좋을 회사가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어느덧 13,000원대 부분에 또 와 있거든요. 네. 이게 2만 원을 갈지 2만 5천 원을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항상 이렇게 주식은 쉼 없이 매일 가는 게 아니라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을 못 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만 이제 갈등이 심한 거죠. 맞아요.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빠지면 회사가 멈춰요?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식이 확 빠지니까 회사 제3공장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주식이 어제 급락해서 제3공장, 제4공장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죠. 그게 맞죠? 큰일 나죠. 네, 그게 맞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빠지는 게 맞죠. 근데 주식은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본질적 가치가 이해되면 그 다음에 수익 안 나는 요건은 딱 보면 딱 원인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심리에서 내가 밀렸구나. 그 원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심리를 항상 조금 굳건히 하시라. 어때요? 우리 김난희 전문가님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너무- 드리는데. 너무 즉답을. 네, 저는 우리 아닙니다. 최빈앵커는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만 강심장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리하죠. 네.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나도 사실은 새가슴이에요. 새가슴이에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결혼을 안 하고 애기도 없었을 때는 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막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애기도 키워야 되고 가정이라는 건 지켜야 되죠. 그럼 항상 번 돈을 빼놔요. 일부를. 이 사람들이 내가 혹여나 어떻게 잘못됐을 때 이런 가정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혹여나 어떻게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일단 그거 살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약간 예전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게 되는 건 맞아요, 사실. 심리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새가슴이 돼가는 네.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새가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 자, 내가 사실은 나노스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볼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노스로 100% 이상 수익 볼 줄 몰랐어요. 근데 나노스를 어찌됐든 4,000원대 잘 사서 지금 7,000 뭐 몇백 원, 7,800원 부분까지 가 있으니까 일절가를 얼마를 딱 잡으면 됐냐면 내가 6,000원 이상에서 원래 팔려고 했었다. 근데 6,000원까지 안 떨어지면 들고 와보지 뭐. 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못 먹어도 6,000원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익절가를 딱 선정해야. 네, 선정을 해놓으면 기술적으로 강심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노스가 10,000원 갔어요.
입절가를 8,000원 설정이 넘죠 뭐. 내가 8,000에 팔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10,000원까지 갔어요. 떨어져도 8,000원 먹을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추세상 이렇게 추세라는 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추세상 이렇게 항상 산업은 이제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부흥기, 그 다음에 정체기, 그 다음에 쇠퇴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거에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흔들리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추세가 꺾여서 떨어질 때 반대편 어깨에 팔려야 되는데 이 반대편 어깨를 설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쪽 올라오는 쪽 어깨를 팔려고 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냐면 목표가 설정이거든. 근데 이 목표가 설정이 우리 여기 제작진 분 중에 까마귀라는 별명 가지신 분 이분일지 아니면 김난희 전문가처럼 키가 큰 사람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 까마귀 지금 소리가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데요? 계속 들립니다. 어디서 깍깍거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종목이 이수근의 종목이 될지 서장훈의 종목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 추세라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게 서장훈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서장훈을 넘어서서 야오밍만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입절가를 잘 정해놓으면 반대편 어깨, 서장훈의 반대편 어깨에 팔릴지 이수근의 반대편 어깨에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나 그 추세만큼 목표가는 계속 높아질 수 있겠죠. 목표가를. 근데 이게 만약 서장훈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걸 어깨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게 서장훈이었어 봐요. 그걸 어디 팔았냐면 배꼽 위에서 판 거랑 똑같게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강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 주식이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오늘 10억 이상의 수익이 나 있어. 근데 내일 10% 빠져갖고 9억이 됐어. 그러면 아쉽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9억을 벌었잖아가 아니고 야 1억을 날렸네 이 생각이 그쵸, 들어요. 맞아요. 네, 1억을 날렸네. 10억 벌 수 있었는데. 10억 벌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이 결국은 30억, 40억을 먹는 게 아니고 10억에서 잘라내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 뭐 9억이면 어때요? 9억이라도 벌었으면 되지. 나는 한 6억 정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견뎌볼게. 이 마음으로 가면 그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견딜 수 있다니까. 그러면 입절가만 계속 높이 가면 반대편 추세까지는 들고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중간에 그래 올라오기만 올라온나 이러면서 이제 목 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야 올라오기만 올라온나 그래. 이 마음이 결국은 뭐냐?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크게 볼 동안 참는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사면 뭐예요? 기다리죠. 계속 보죠. 사면 마이너스예요. 왜? 이미 뭐 세금 나갔고, 그렇죠. 그죠? 네. 이미 수수료 나갔고, 사면 일단 손실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몇 프로 빠지면, 괴롭네. 괴롭네. 5% 빠져. 괴롭네. 이거 5% 빠질 게,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게 5% 빠질 게 아니지. 근데 5% 빠지면 본인에 대한 자괴감까지. 아직 멀었는가? 나는 유단자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우면서 술을 한 잔 또 던지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괴롭죠. 괴로우니까 술 던지다 보면 그 다음날 판단력이 약간 흐려져요. 그래, 내가 잘못 봤어. 견디든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지 하고 죽입니다. 죽이고 다시 그 종목이 올라오면 다시 또 사는 성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게 뭐냐면 항상 목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이 항상 주식 투자분들은 이 마우스가 칼이에요. 칼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을 손에 딱 쥐고 손실 구간에서 자 올라온나 올라오면 내 죽일 기다. 맞아요. 올라온나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파란색으로 애가 스머프였다가 약간 이제 스머프에서 이제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빨갛스름무리해져 갖고 이제 얼굴에 홍조를 우리 김난희 전문가님 홍조가 있네요. 네, 오늘 화장이 과했나 봅니다. 얼굴 밝았스름한데 이렇게 밝았스름해지면서 이제 홍조를 싹 띄기 시작할 때 바로 칼로 대부는 거죠. 네. 이 마우스로 네. 매도 이래가 딱 때렸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새빨개지는 진짜 얼굴이 힘을 줘가 빨갛게 달아올 때까지는 못 기다려줘. 그 전에 목을 쳐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핏기가 없는 스머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심리상 밀린 부분들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심리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오늘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해되세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네. 내가 정말로 좋은 기업을 잘 선택했을 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죠. 네. 그 얘기 어쨌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요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이 종목을 선택했는데 이거를 그냥 마냥 둘 게 아니라 다른 더 나은 종목을 발견하면 또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오히려 옳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제 성장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좀 참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나는 오른쪽만 잘 집어. 우리 김단희 전문가처럼 나는 오른 종목만 잘 집어. 이러면 계속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방법에서 조금은 이제 심리상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 물론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크게 보고 항상 손실은 좀 작게 보는 그런 습관들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우리 첫 시간 나와서 더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 매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우리 또 김난희 전문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은. 정말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김난희 전문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키가 예. 아까 170 조금 넘습니다. 네. 와 늘씬하더라고요. 길쭉길쭉하시더라고요. 손가락도 길쭉길쭉 하시고 네. 저걸 흔히 우리가 이제 떡볶이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죠. 예. 처음 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세대 차이구나. 아, 떡볶이 우리 때는 손가락? 저렇게 손가락이 길쭉길쭉한 사람 보고 떡볶이 손가락이야. 오. 그 떡볶이 왜 길다란 떡볶이들 있잖아요. 네, 밀떡. 밀떡. 네. 그래서 떡볶이 손가락이야 이랬는데 이 세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처음 들어봤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대가 됩니다. 종목도 아마 저렇게 길쭉길쭉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해 보시지 않겠나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했는데 뭐 짤막하게나마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나우경제TV에서 첫 시간 함께 했는데요. 그냥 뭐라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앞으로 쭉쭉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종목도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각오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매력적인 어트랙티브 포인트가 넘치는 그렇죠. 네, 그런 우리 김난희 전문가였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저희가 또 잠시 쉬고 네. 예, 잠시 쉬고 또 제가 이 심리 강의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강의 바로 잠시 쉬었던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